검사 윤석열에서 정치인 윤석열로 정치 입문 1년여 만에 대권주자 반열에 올랐던 윤석열 대통령은 5년 만에 정권 교체에서 그 주역이 됐습니다. 국정원 댓글 수사와 조국 전 장관 수사로 살아있는 권력과 갈등을 빚었지만 오히려 이 같은 뚝심 행보가 정치권 안팎의 지지를 받았다는 평가입니다. 지난 10일 0시 도심에 울려 퍼진 보신각 타종 소리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 시대는 새롭게 막을 올렸습니다. 3, 2, 1. 국정 운영의 핵심 가치는 자유. 우리는 자유의 가치를 제대로 그리고 정확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자유의 가치를 재발견해야 합니다. 윤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35차례나 자유를 언급했습니다. 자유의 가치 확대가 난제를 풀 열쇠라고 역설한 겁니다. 일각에선 국민 통합을 향한 메시지는 없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윤 대통령이 가장 먼저 밝힌 새 정부 청사진은 용산시대입니다.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가 아닌 용산청사로 옮겨 국민과 더 가까이 소통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제왕적 권력의 상징인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드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늘 국민과 소통하면서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받들고자 약속드린 것입니다. 권력의 명멸을 바라보며 현대사의 중심에 자리했던 청와대는 영욕의 세월을 뒤로하고 74년 만에 국민의 품에 안겼습니다. 여소야 대정국에서 발을 뗀 새 정부의 첫 관문은 내각 구성. 여야의 힘겨루기 속에 정부 출범일 반쪽 내각은 현실화했고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도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한덕수 총리 인준을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으로 민주당도 국민 앞에서 협치 의지를 보여주셔야 합니다. 내각 구성 이후에도 입법과제 추진을 위해선 167석 거야와의 협치가 필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합의를 기반으로 한 여의도 대의 정치에서 야당과의 관계 설정에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산적한 현안 중 윤석열 정부가 취임 직후 먼저 키를 잡은 건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포함한 추가 경정 예산안 편성입니다. 장기간의 코로나19로 심화한 서민층의 어려움과 소득 격차를 바로잡는 게 우선 과제 중 하나입니다. 근본 추경은 온전한 손실보상, 방역 소요 보강, 민생 물가 안정의 세 가지 방향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윤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부동산 시장 정상화도 또 다른 큰 축입니다. 다양한 주택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잘못된 규제와 세제를 정상화하여 원활한 거래와 주거 이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부동산 민심을 겨냥한 대책 마련 속도전에 나섰지만 입을 열 때마다 요동치는 시장에 결국 말문을 닫았고 새 정부에 공을 넘긴 상태입니다. 최근 연이은 북한의 도발로 국가안보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13일 동해상에 단거리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했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 사흘 만에 첫 도발이었습니다. 올해 들어 16번째 무력 시위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강조하며 북한의 도발에 단호한 대응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기조 속에서도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해 대화의 물꼬를 틀 모멘텀도 찾아야 하는 만큼 그 갈림길에서 부심이 클 전망입니다. 북한의 도발에는 엄중하고 단호히 대응하면서 남북 간 문제의 해결의 실마리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난과 물가 상승 같은 대내외적 경제 위기, 불평등 해소를 위한 공정의 가치 구현 역시 윤석열 정부가 넘어야 할 산입니다. 뚝심의 승부사로 대변됐던 윤 대통령의 리더십도 겹겹이 쌓인 도전 과제 앞에 이제 새로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풍향기였습니다.